이런 상상을 해보라.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친척의 유산 관리인으로부터 방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그 친척이 당신에게 현금 100만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고 한다. 그 돈은 스위스 은행의 금고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 그 금고 열쇠가 알래스카 주에 있는 북미 대륙 최고봉인 맥킨리 산 정상 어딘가에 숨겨진 은상자에 들어있다는 것이다. 지시 내용은 명백하다. 당신이 직접 맥킨리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열쇠를 찾아 금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헬리콥터를 이용해선 안 된다. 오늘부터 12개월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면 그 돈은 당신 것이 된다. 잠시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맥킨리 산을 등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되는 길은 맥킨리 산을 등정하는 것만큼 어렵거나 위험하지 않다. 이 둘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매우 많다. 맥킨리 산을 등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는 길잡이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로 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경험 많은 길잡이로서 우리는 당신은 정상으로 안내할 것이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하수 채널 기적방송국의 크리스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1분이 만드는 백만장자다. 아주 단순하고 알기 쉽게 빠르게 부자를 만드는 매뉴얼을 가져왔습니다. 마크 빅터 한센, 로버트 G. 앨런 지음, 이순주 옮김, 북북스 출판사입니다. 발전지향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들 가운데 돈을 버는 게 그 목표일 것입니다. 꿀벌은 화미를 얻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은 화미를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사실상 더 큰 목적에 개입하게 되는데 꿀벌의 비행 경로에서 90도 각도 안에 있는 꽃가루가 그 꿀벌의 날개에 묻게 됩니다. 그래서 꿀벌은 더 많은 화미를 찾아 돌아다니는 동안 식물의 가루바지를 돕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정원은 가루바지의 결과이기 때문에 가루바지는 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꿀벌이 꿀을 쫓듯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는 돈을 쫓습니다. 그들은 돈을 쫓는 과정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치를 부과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사실상 세상 사람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수준 향상은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의 비행 경로의 90도 각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벅민스터 풀러 박사는 이 90도 각도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전진 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물을 향해 움직일 때 90도 각도 안에서 일어나는 전진적인 사건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들은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승리하는 윈윈 상황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치를 부과하는 데 주력한다면 전진적인 사건들은 긍정적으로 될 것이고 그들이 그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가치를 부과하는 데 주력한다면 예기치 않은 긍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백만장자는 가치를 부과하려고 애쓰지 않고 오로지 돈을 쫓는 데에만 주력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진적인 사건들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발전지향적이지 못한 백만장자의 길은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부의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세상은 그만큼 더 살기 좋은 곳이 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에 100만 명의 백만장자가 새로 탄생한다면 그들이 가진 지식과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에 따라 이 새로운 백만장자들의 전진적인 폭포가 세계 경제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되기로 서약한 사람들에게 도구와 길을 제공해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십억 달러의 돈이 생길 것입니다. 이 책은 2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특이한 구성을 했는지 궁금하죠? 우리는 금전적인 성공에 대해 수만 명을 지도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사람에 따라 학습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술가형이나 기술자형 중 한 가지에 속합니다. 예술가형은 우뇌가 발달한 시각적 학습자들이고 기술자형은 좌뇌가 발달한 논리적 학습자들입니다. 우리는 논픽션과 소설이라는 2가지 형식을 사용하므로 2가지 유형의 학습자들에게 보다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은 도입부가 끝나면 좌우로 서로 다른 별도의 책으로 분리될 것입니다. 오른쪽에는 남편을 잃고 궁지에 몰린 미셀 에릭슨이라는 독신모를 주인공으로 한 허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셀은 2 아이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해 90일 안에 100만 달러를 벌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다면 당신은 100만 달러를 벌 수 있겠습니까? 오른쪽 페이지는 우리의 꿈과 두려움이 서로 갈등하는 드라마를 통해 백만장자가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왼쪽 페이지에는 백만장자가 되는 길에 대한 독립적인 교훈들이 한두 페이지에 걸쳐 요약된 넌픽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간에 발전 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이며 단계적인 지침서입니다. 오른쪽의 소설 부분에서 어떤 단어나 문구에 페이지 번호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페이지 번호는 참조해야 할 왼쪽 페이지를 가리키는데 소설에서는 이 교훈들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넌픽션 쪽에 관련 페이지를 읽으면 개념을 재확인할 수 있고 만약 소설을 먼저 읽었다면 그 개념을 처음으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멘토. 우리는 당신의 멘토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아이디어들을 성공적으로 이용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1분이 만드는 백만장자의 각 교훈은 그 앞에 나오는 교훈들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당신이 예술가형인지 기술자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첫 걸음을 내디뎌라. 전체 층계를 모두 볼 필요가 없다. 단지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된다. 마틴 루터 킹 2세. 현재의 금전 상황과 상관없이 첫 100만 달러를 벌기 위한 백만장자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발전 지향적인 백만장자 서약. 본인 크리스탈은 금전적인 압박에서 벗어나 금전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본인의 풍요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발전 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될 것을 이로써 결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제1단계를 거쳐 아이스크림 콘을 한 입 먹은 것, 매우 단시간에 발전 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이제 2번째 본질적 요소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매일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합니다. 100만 달러를 신속하게 벌려면 발전 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되는 방향으로 서약한 행동을 기꺼이 실행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웹사이트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웹사이트에 들어와 당장 등록하세요. 당신의 서약을 우리와 공유함으로써 당신은 신속하게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셈이 됩니다. 1분이 만드는 백만장자의 회원이 됨으로써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당장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와 훈련이라는 항목을 클릭하고 서약의 힘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1분이 만드는 백만장자가 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구성된 1년의 훈련 과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공에 있어서 목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목표를 위해 특별한 메모장을 준비하십시오. 평생에 걸쳐 성취하고 싶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메모장에 기록해 두십시오. 그리고 일일 단위로는 매일 그날의 중요한 목표를 6가지 적어 보십시오. 매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그렇게 하십시오. 목표를 적은 다음에 큰 소리로 읽고 그것을 다시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브라이언 트레이시에게서 그렇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중요한 목표를 적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날 그가 진심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육체, 당신의 육체적인 목표, 두뇌, 당신의 지적인 목표, 당신이 읽는 책, 일일 학습량, 존재, 당신의 영적인 목표, 명상이나 기도 등에 할애하는 시간, 당신의 조직적인 목표, 사람, 당신의 대인 목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 관해 적습니다. 금전, 당신의 금전적인 목표. 나아가 별도의 작은 카드에 마치 이미 목표 달성에 성공한 것처럼 매일 이 6가지 목표를 적으면서 자기 암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올해 벌고자 하는 금전적 목표가 10만 달러고 시간적으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싶은 것이라면 카드에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하루에 400달러를 벌고 있으며 올해에는 250일만 일하면 되기 때문에 무척 행복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한지 슬픈지를 모르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자기 암시를 행복하다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복한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과 인생에서 당신에게 의욕을 줍니다. 그것은 많은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나는 매일 고객 10명에게 10개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훌륭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 어디를 가든 하루 종일 그 카드를 가지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날의 주요 목표 6가지를 모두 자기 암시합니다. 하루에 4번 당신의 목표를 크게 읽으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정신은 결코 잠자지 않으므로 마지막에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어를 만드는 회사. 러브리지를 완벽하게 이룬 사례를 제시합니다. 이 회사는 코카콜라, 조지아, 퍼시픽, 하디스와 같은 고객에게 아이디어 한 건에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를 청구합니다. 브라이트 하우스, 이 회사의 조이 레이먼은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 아니라 하트 스토밍을 한다. 창의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느끼는 것과 훨씬 더 많은 관계가 있다라고 말한다.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가 되는 것은 1, 2, 3을 세는 것만큼 간단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엄청난 가치를 부과하십시오. 그것을 러브리지 합니다. 이것이 백만장자가 되는 길입니다. 당신이 그 길을 갈 때 수백만 달러가 당신을 따라옵니다. 약 100년 전에 에밀 쿠에라는 프랑스 의사가 의지력과 상상력이 충돌하면 언제나 상상력이 승리한다 라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적, 논리적 자아인 의지력이 창조적인 운해의 자아인 상상력과 충돌하면 언제나 상상력이 이긴다는 뜻입니다. 상상력은 열쇠라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무리 귀신이 없다고 말해도 불이 꺼지면 아이만의 상상력이 날개를 펼치게 됩니다. 어른들도 아이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른들이 상상하는 귀신도 아이들이 상상하는 귀신 못지않게 위협적입니다. 당신은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물러선 적이 없습니까? 분명히 누구에게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린 모두 내적으로는 부드럽고 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길 원하고 사랑받길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이길 싫어합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와 같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독심술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밀어넣습니다. 틀림없이 그녀가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가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마 그 사람은 알 거야. 하고 왜 최고의 상황을 상상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성공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의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좋아해서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세요. 아마 그들은 내가 팔려는 것을 필요로 할 거야. 그들이 찾고 있는 답이 바로 그거일 거야. 라고. 최고의 상황을 상상하는 게 언제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고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고? 사람들이 실제로 당신의 마음을 읽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대기의 파장을 통해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투사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읽는다면 당신의 마음을 그들이 읽을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의 시나리오를 상상하세요. 가능한 한 최고의 결과를 투사하세요. 발전지향적인 백만장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통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혼자서는 레버리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돈, 자원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것은 부에 이르는 멀고도 느린 길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 결국 당신의 자원은 고갈되고 당신은 좌절해서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레버리지의 첫 번째 형태는 멘토를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멘토는 당신보다 앞서 백만장자의 험한 산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백만장자에 이르는 산의 지형과 힘든 곳과 낭떠러지를 알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레버리지의 두 번째 형태는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면 누구나 더 빨리, 더 많이, 더 쉽게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며 누구의 맹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냉담한 팀원이 있으면 당신이 격려하고 당신이 낙담할 때에는 팀원들이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에게 결여된 기술이나 부분을 팀원들이 보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형태는 네트워크입니다. 각 팀원은 최소한 100명의 가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6명으로 구성된 팀일 경우 모두 600명의 사람을 알고 있다는 뜻인데 그 사람들이 각각 100명의 가치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단 전화 2통으로 6만 명의 가치 있는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 안에 있는 사람 수의 제곱으로 계산됩니다. 즉,
당신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6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궁극적으로 600의 600배인 36만 명의 사람들과 접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에는 몇 명의 핵심 인물, 즉 거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핵심 인물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면 일이 성사되는데 거대한 네트워크의 가치는 그런 핵심 인물을 찾아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일이 성사되는 데 필요한 것은 한 명의 핵심 인물이라는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버리지의 네 번째 형태의 무형의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영적인 줄입니다. 우연, 뜻밖의 발견, 운, 뒤틀린 운명 같은 것들. 궁극적인 레버리지의 형태는 무형의 네트워크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형태, 기술과 도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백만장자는 신속한 커뮤니케이션, 계산, 결정을 위해 컴퓨터, 인터넷, 이메일과 같은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신속한 결과를 원한다면 필요한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형태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백만장자는 부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효율화하고 조직화합니다. 정보 전달의 효율적인 형태는 멘토의 시스템을 배워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기업 또는 인터넷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시스템을 배워야 합니다. 멘토를 비롯해 팀, 네트워크, 무형의 네트워크, 기술과 도구, 시스템에 결합된 힘이 튼튼하고 긴 지뢰에 가해지면 단 몇 분 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앨런의 체험담입니다. 나는 19살 때 어린 내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긴 경험을 했다. 그해 여름 나는 캐네디언 로키의 아름다운 루이스 호에 본부가 있는 그레이하운드 관광회사에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내가 안내를 맡은 사람은 필리핀에서 온 노신사 로페즈 부부와 그들과 함께 온 12명의 가족, 친구, 비즈니스 동료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돈 많은 관광객들이었다. 로페즈 씨 가족은 필리핀에서 텔레비전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신문사, 대형 전기회사 등 현재의 가치로 따지면 분명히 10억 달러가 넘는 대기업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었다. 내가 안내하는 관광이 끝났을 때 로페즈는 그들의 다음 여행에 합류해달라고 정중하게 나를 초대했다. 나는 얼떨떨했다. 바로 다음 날부터 새 옷 몇 벌을 넣은 배낭을 지고 주머니에 양간의 용돈을 가지고 억만장자 관광단의 일원이 되어 따라다녔다. 마치 동화 속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다. 우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페즈가 소유의 대저택에 며칠 머문 뒤에 마닐라로 날아갔으며 그곳에서 나는 하인, 요리사, 운전기사 등 사치스러운 생활의 모든 특혜를 누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에는 필리핀 남부 다바오에서 북부 바기오에 이르기까지 필리핀 각지에 있는 로페즈가의 대저택을 순례했다. 나는 대저택들과 자동차들을 보았으며 불을 직접 체험했다.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 나는 그들과 함께 도쿄로 가 완전히 공짜 관광을 했다. 그리고 로페즈가 전액 부담해준 환상적인 하와이 관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눈 깜짝할 사이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나는 브리검 영대학을 졸업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그 기회를 이용해 나는 로페즈가의 대저택에 들렀다. 그런데 그는 이미 사망했고 그의 유족들은 인생 유전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1972년에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그는 권력만 장악한 게 아니었다. 그는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등 모든 언론 매체를 장악하고 그것들을 모두 국유화했다. 그에 뒤따른 혼란 속에서 한 텔레비전 방송국 사장이 납치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로페즈의 아들이었다. 아들이 납치된 직후 로페즈 씨는 미국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필리핀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였다. 나는 그 노신사가 전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결정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의 아들은 풀려났고 그의 전 재산은 필리핀 정부로 넘어갔다. 그런 전화를 받는다고 상상해보아라. 당신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전화를. 그럴 경우에는 멀리 그리고 넓게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이 흐르며 나의 운이 흥망성쇠를 거듭할 때마다 나는 이 소중한 교훈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멘토는 성공한 사람에게 모두 있습니다. 멘토링은 강력한 레버리지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멘토는 곳곳에 있고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멘토링 관계를 끊임없이 추구하십시오. 당신이 좋아하는 현재와 과거의 영웅들로 드림팀을 구성하십시오. 최소한 한 달에 한 명의 100만장자를 찾아낸다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최고의 멘토는 변혁을 일으키는 멘토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주님들, 제가 요새 참 많은 기적을 전송받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그 안에 내가 원하는 상황에, 생생한 상황에 나를 접목시켜 보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이 위대한 기운이 나에게로 찾아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 우주님들과 함께 읽어본 1분이 만드는 100만장자, 매우 유익한 시간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우주님들께 상상의 날개, 감사와 행복, 축복을 전해드린 크리스탈이었습니다.